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도깨비입니다. 오늘은 12월의 전체 운세와 내년을 아주 살짝 보려고 합니다. 내년 운세는 나중에 또 따로 올릴 거니까 이번에는 살짝 맛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벌써 12월이네요. 올 한 해도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고생하셨고요. 또 올해 올리는 마지막 영상은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카드 셔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드는 이렇게 다 뽑아놨고요. 이제 나의 남은 12월과 행복한 내년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1번부터 5번이 아니라 다른 번호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고를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고르셨나요? 카드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6번, 9번, 10번입니다. 오! 되게 순서대로 됐네요. 1번 분, 1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은 12월은 좀 뭐든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12월은 좀 조급해질 수 있고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택시나 버스 같은 이거 사소한 것들을 놓치게 됐을 때에도 스트레스가 확 받고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를 타면 되는데 말이죠. 아니면 쫓기듯이 계획을 짜거나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조금은 더 널널하게 계획을 잡고
천천히 채워가는 12월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에 끝내지 않아도 되는 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빨리 끝내면은 좋겠다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12월만 사시는 거 아니니까 좀 더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번님의 12월은 거의 뭐 밸런스 게임 하듯이 계속 양자택일을 하게 되는 상황, 내가 무언가를 결정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또 저거 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계획이란 단계에만 머물러서 스트레스를 받고 실천이 안 되는 모습이 좀 있어요. 사실 1번님에게 있어서 선택이란 늘상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나 미련이 남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하나를 선택해서 먼저 해보시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도 된다고 보입니다. 극강의 효율을 따지고 무조건 성공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느라 자꾸 내 마음보다는 안정성을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안정성을 선택한 거니까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상황들을 맨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남들보다 체력 방전이 좀 빨리 되시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빨리 하셨을 때는 조력자가 자연스럽게 붙으실 겁니다. 물론 하던 거를 멈췄을 때 버려야 하고 놓아야 할 것은 당연히 놓으셔야 되고요. 이걸 잠시 인연을 예시로 해볼게요.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하다 보면은 둘 다 결국 못 만나거든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도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눈독 들일 때마다 또 만나고 있던 사람과 자연스레 이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다 혹은 이 길로 가야겠다 하면은 여기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1번님께 필요한 건 바로 실천하는 힘입니다. 원래 좀 장걱정이 많으시고 모든 디테일을 다 알아야 마음이 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음식도 먹어봐야 내가 이걸 좋아하나 안 하나 알 수 있잖아요. 물론 모양이나 냄새로 대충 느낌은 올 수 있지만 생각보다 보는 거에 비해서 직접 먹어보면 또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1번님의 행동이 지금 하고 계신 행동들이 음식을 비유를 했을 때 포장이나 모양, 그림, 리뷰만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과자를 먹고 평점 5점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1점을 주고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짜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각, 성격 다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거, 체험하는 그게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 마치 소문난 맛집이라고 모두가 극찬하는데 우리 1번님 입맛은 별로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별로라고 했는데 1번님은 내 입맛엔 맞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수결에 이걸 따라갈 필요도 없고 도전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좋다면 이거대로 너무 땡큐고 결과가 안 좋다면 여기에 대해 적어도 느끼는 점과 교훈이 생기실 거고요. 그리고 이미 쏟아져서 지울 수 없는 것들, 과거에 대한 아쉬움, 미련은 접어두시고 계속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걸 놓고 나아가다가 과거에 아쉬웠던 사람 혹은 기회를 또 잡게 되면은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놓고. 그리고 거기서마다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험이나 이래야겠다 하는 생각들. 계속 발전해 가시면 돼요. 우리 1번님의 내년은 정말 밝으실 거예요. 연말은 유독 좀 외로운 시기를 보내시는 것 같고 사람들과 있어도 조금 계산적인 관계로만 느껴지고 그러실 수 있거든요. 뭔가 좀 기대고 인간적인 면보다는 조금은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내년에는 그런 외로움은 사라지고 내 조력자들을 만나실 거예요. 감정적인 교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한
우리 1번님이 추구하던 목표에 대한 뚜렷함과 거기에 맞는 더 큰 꿈이 생기실 거예요. 다만 올해가 좀 그랬다고 해서 내년에도 혼자 막 생각하고 혼자라고 느끼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연말까지는 좀 더 힘드실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겨울까지는 좀 쉰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올해 경험한 것들, 올해 익혀둔 것들이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내년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내년 봄에는 누구보다 따뜻하게 보내실 거고요.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봄까지만 힘을 잘 비축하시면서 잘 쉬어두시길 바랍니다. 이 서럽고 외로운 시기는 이제 다 지나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팁시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화이팅입니다, 1번님.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님들 남은 12월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2번 분 2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에게 12월은 올해의 수확, 즉 결과물들을 거둬들이는 순간입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오셨고 어떨 때는 억울하게 내 결과물을 뺏기기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잘 살아오셨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내가 달려왔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결과물들이 연말부터 쏟아지실 거예요. 뺏겼던 것도 결국은 다 돌려받는 그런 행복한 연말이죠. 물론 우리 2번님에게 수확하는 거,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기라 2번님 것을 탐하는 사람들, 경쟁자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 한 해 나를 도와주고 고마웠던 사람들에게는 내 것을 나누어주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면 더 좋은 내년을 맞이하실 거예요. 또 상황이 잘 풀리는 것에 대해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는 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2번님이 억울하실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주변의 도움보다는 내가 혼자서 이루어낸 것 같은데 내가 잘 되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많이 몰리고 이제서야 만나준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물론 2번님도 잘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본인이 찾기도 하시지만요. 그렇지만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베풀어서 손해보는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은 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다 내가 해야 될 거 다 했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행복한 시기를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정착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실 거고요. 하지만 올해 이제 마무리가 잘 풀렸다고 해서 너무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내가 힘들 때를 또 잊지 않으셔야 하고 내가 간절함을 바라던 시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영업을 하시는 사람이라면은 처음에 그 초심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또 2번님은 이미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올해까지 이 회사를 다니기로 했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고 올 한 해 목표를 다 이루셨다면은 이제 다음 계획을 잘 짜셔서 이제 그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님이 이제 슬슬 12월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주변에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내년까지. 근데 우리 2번님에게 너무 많은 인맥들은 독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는 2번님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 마무리를 못 짓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자꾸 사람들로 가다 보면 내가 해내야 하는 목표치까지 못 가고 자꾸 샛길로 샌다는 말이죠. 그래서 적당히 쉬엄쉬엄 사람들을 만나가며 힐링하거나 도움을 받는 건 괜찮지만 너무 잦은 만남은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만나더라도 적당히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귀가하는 등의 이런 맺고 끊음도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내 삶의 루틴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술은 절제할수록 아주 좋습니다. 차라리 커피를 좀 드세요. 술보다. 그리고 2번님은 모든 사람들의
걱정과 충고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툭 던지는 가벼운 말들이 의외로 이번님에게 잘 꽂히는 시기라서 귀가 좀 팔랑팔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님이 원래 지니고 있던 가치관에서 뭐 참고를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뭐 이미 내가 아니 이건 싫어라고 했던 거를 주변에서 계속 꼬드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잘 안 넘어가는 게 좋죠. 하자는 거, 놀자는 거 꼭 다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된다 라는 거죠. 이게 이번님 운때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 비유를 하자면 이번님이 등불이고 지금 깜깜한 밤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님 기준에서는 밤이니까 내가 등불이니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편함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이번님이 이 밤의 유일한 등불이라서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뭐 이번님과 함께 있으면 그 좋은 운을 같이 느끼고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런 운일 때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적당히 베풀어주는 건 괜찮죠. 근데 제가 늘 말하는 베푸는 거는 내 몫을 챙기고 난 후에요. 그리고 내가 무리해서 베풀 필요도 없고요. 조금은 이번님이 계산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할 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도 조금은 계산적으로 이번님에게 다가온 거거든요. 이제 쟤는 굉장히 쓸모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서로 상생하는 관계라면은 이번님도 뭐 손해볼 건 없겠지만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에 좀 더 시간과 힘을 쏟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이번님이 어떤 특정 사람과 있으면 기분이 좋다라는 것도 결국 뭐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계산적인 모습 보일 필요 없고 그냥 퍼주시면 되죠. 올 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연말처럼 풍족하게 보내실 거니까요. 사람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은 감출수록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여줬다가 주기 싫어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애초에 감추고 있는 게 좀 낫죠. 유흥에 빠지지 마시고 건전한 취미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님 화이팅입니다. 이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분 6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우리 6번님에게 선택의 순간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이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는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인생에서 꽤 중요한 결정과 계획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게 12월에 바로 결정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6번님이 그래 이걸로 밀어붙이자 하고 강하게 결정을 매듭 지으시다가도 그 매듭을 다시 풀고 아니야 다른 길이 또 있지 않을지도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시다가 결국은 선택은 마무리 못하고 연말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우리 6번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다 보니까 더 망설이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6번님도 이미 내가 선택을 했을 때와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과 흐름을 대략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결국 이건 상황을 지체시키는 결과만 가져다 주는 것 같거든요. 저는 6번님이 망설이지 않고 얼른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저의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저는 이동하는 방향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약간 우리 6번님이 불편한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계셨던 것 같거든요. 약간 그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있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이직, 이사, 새로운 직업 등의 모든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리를 옮기면 내가 있었던 곳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6번님에게 더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6번님이 현재 뭐 내 체면만 차리려고 하거나
더 쉬운 것만 하려고 하거나 겉보기에만 신경 쓰고 계시다면은 결국은 계속 보류될 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나서도 헛술에 배부르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처음엔 안 맞는 것 같고 새로운 길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커가지고 금방 관두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불편하지만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다면은 전 지금 이대로 유지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카드상에서는 저는 6번님이 좀 떠나고 싶어 하는 게 커 보이거든요. 근데 어떠한 핑계들을 대면서 못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6번님은 자유의 몸이에요. 갈 수 있는데 그냥 못 간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선택지가 없어지는 거니까 핑계를 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뭔가를 해도 할 시간은 있어요. 짜내면. 근데 난 바빠, 피곤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없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거나 여러 가지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정 그러면 이 시기에는 저는 가벼운 여행을 떠나서 내 인생의 계획을 다시 짜보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휴식법으로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어보면서 생각하는 것도 의외로 몸속에 있는 이런 스트레스, 이런 요놈들을 뽑아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6번님이 새로움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좀 현실적인 부분에 많이 속해 있거든요. 실패했을 때 생기는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6번님의 성격상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런 게 좀 큰데, 근데 저는 6번님이 변화하는 거에 두려워 말고 변화라는 것 자체에 익숙해지시고 계속 또 변화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6번님 스스로가 스트레스는 받지만 이대로가 좋고 이 삶을 유지하고 싶다 하면 굳이 리스크를 걸 필요는 없겠지만요. 하지만 6번님이 새로운 환경으로 간다는 거는 새롭게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또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든 내게 주어지는 기회든. 물론 그 중에서는 6번님이 두려워하던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또 생각했던 것만큼 바로 빛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아무리 6번님이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도 현실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당황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모든 시행착오도 이미 6번님이 이전에 어떤 거에 익숙해지기 전에 다 겪은 것들이거든요. 머릿속에서 변화를 꿈꾸는데 실행을 하지 않는 것만큼 괴로운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6번님처럼 뭘 선택하고 뭘 고르든 간에 전부 다 성공하고 좋은 선택이길 바라는 거는 똑같아요. 하지만 실패를 한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의 오점이 되거나 낭비라고 생각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든 어떤 거에 대한 경험에서 배우는 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남들은 실패했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6번님이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6번님도 남들처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또 6번님이 직접 겪음으로써 만들 수 있는 노하우나 방법을 습득해서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저는 6번님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젠 좀 미루지 마시고 여기에 몰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볍게 발 담그는 식 말고 정말 마지막으로 내 열정 다 쏟아붓겠다 하는 생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처음부터 너무 과한 열정으로 시작하면 빨리 지치기 쉽거든요. 시간을 두고 싸워본다는 생각으로 좀 기간을 넉넉히 잡고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급한 열정은 급하게 식기도 하니까요. 응원하겠습니다, 6번님. 내년에 6번님은 더 큰 곳, 더 넓은 환경에 놓이실 거니까 스스로를 믿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정 불안하시다면 지금부터 6번님만의 경쟁력을 좀 키워보자고요. 전문성을 좀 높이고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둘 수 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솔직히 올해보다는 내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쩌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 뭐든 바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기 개발. 내가 이거 해야지 미뤄왔던 것부터도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6번님 진짜 응원할게요. 바로 시작합시다. 화이팅! 6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분. 9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9번님은 12월도 12월이지만 전체적으로 올해에는 좋은 날 반, 힘들었던 날 반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12월도 좋은 날 반, 좀 힘들 수 있는 날 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단 좀 예민한 12월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타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우리 9번님 스스로에 의해서 예민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9번님은 내가 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고 뭐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남들보다 크거든요. 특히 잘 살고 싶은 마음. 이건 누구나 그렇겠지만 9번님이 유독 커요. 그리고 우리 9번님은 이번 연말에 보너스나 좀 추가적인 돈을 더 받는 모습이 있거든요. 돈이 어디서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연봉 상승이나 승진운이 있지 않을까. 직장을 옮기시더라도 현재 있는 것보다 돈을 더 받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9번님의 완벽주의 성격이 가끔 9번님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고난 기질이 좀 예민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남들과 함께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9번님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9번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훤히 보이거든요. 답도 보이고. 그래서 답답하실 수밖에 없죠. 아니 뭐 저렇게 하면 되는 거를 왜 저렇게 효율성 없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9번님은 실감이 안 나더라도 9번님 자체가 그 대화할 때 화법이나 언어가 상대방들이 느끼기에는 좀 세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신경 써서 둥글게 말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은 웃으면서 말하시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9번님을 막 다 바꿔라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종종 사람들에게 뭐 격려의 말이나 칭찬을 조금씩만 던져줘도 우리 9번님의 이미지는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 9번님은 그리고 더 좋은 곳, 더 돈 잘 벌고 싶은 게 크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돈이나 뭐든지 다 계속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향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완벽주의 기질도 있으니까 앞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완벽주의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을 못 지나칠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 우리 9번님이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막 예를 들면 이 사람만 이거 다 하면 끝나는 건데 이 사람 때문에 다음 단계로 못 가고 있으니까 막 평상시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너무 사소한 것들까지 다 잡을 필요는 없어요. 힘드시겠지만 가끔은 뭐 눈 감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내가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9번님이 욱할 때 정말 폭발적으로 욱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욱도 조금은 절제할 줄 아시면 훨씬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9번님의 능력 자체는 이미 완벽하거든요. 뭐 혼자서도 다 잘하는 만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9번님 딴에는 조언이고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이 남들에게는 이게 칼이 돼가지고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평소보다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부드럽게 다가가시고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시면서 이런 날카로운 부분들은
조금씩 다듬는 것이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9번님은 계속해서 성장하셔 넓은 데로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높은 자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 우리 9번님에게 힘이 생기고 권력이 계속 생겨요. 근데 이거는 모든 인간관계에 포함인데 9번님도 모르게 누군가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약간 9번님도 모르게 네가 그거 게을러서 그런 거야. 네가 이러니까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이런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9번님이 완성체니까 다른 사람들이 계속 거슬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완벽하니까 당연히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결점밖에 안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쟤 왜 저렇게 이런 거를 억지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 버리세요. 그리고 9번님은 이제 뭐 칼철벽, 칼거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가운 느낌을 남들에게 풍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과 내년에는 좀 빵긋빵긋 웃으며 거절을 좀 반으로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좀 더 부드럽게 거절하는 거죠. 물론 허무맹랑한 상황엔 당연히 거절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9번님은 내년에 왕관을 쓰실 거예요. 그 말은 큰 책임감과 무게가 생길 수 있어요. 9번님이 원하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이런 뜻도 되니까 우리 9번님이라면은 이런 무게를 기꺼이 즐겁게 감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은 우리 9번님 스스로에게나 남들에게 좀 너그러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난 나한테도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너한테도 똑같이 엄격하게 할게는 이게 남들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더 다가가기도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9번님은 너무 숨고를 틈 없이 달려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은 쉬엄쉬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좀 챙기시고요. 9번님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남들보다 많이 하시고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정말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좀 보충해 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수면의 질.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정말 여기서 3배로 예민해지니까 뭐 수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잠자리도 좀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9번님 뭐 그냥 내년에 만사 형통이니까요. 그냥 주변을 더 잘 챙기고 좀 더 부드럽게 하시면 지금 운이 더 잘 풀리실 겁니다. 9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분 10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10번님은 12월에 건강을 좀 챙기셔야 돼요. 이게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 시기라서 우리 10번님은 남들보다 무조건 본인을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번님은 아직 나의 봄이 아직 안 왔다라는 게 좀 체감이 되실 거예요. 뭔가 SNS나 뭐 주변을 보면 나만 힘든 것 같고 다들 뭐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잘 돼 보인다 느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12월에 다가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겉으론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경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시기에 마음이 허하고 기대고 싶어지는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딱 타이밍 맞춰서 누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뭔가 막 백마탄 공주든 왕자처럼 보여가지고 혹해서 만나실 수 있는데 이 생각보다 속빈 강정인 그런 류의 사람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솔로분들은 더더욱 연애를 하지 않으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애인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더라도 나의 현재 상황에 얘기하면서
너무 막 힘들다고 기대지 않는 게 좀 좋다고 보여요. 그리고 연인이신 분들 헤어지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10번님이 조금 상황을 극적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별거 아닌 걸로 서운하고 섭섭해질 수 있는 시기인데 이럴 때 내가 나 요즘 힘들어, 뭐 피곤해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온전히 이해를 받기보다 야, 다 그렇게 살아.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10번님은 너무 상처를 받고 열받아가지고 확 인연을 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만나도 그냥 뭐 가벼운 얘기라도 뭐 좋은 얘기만 하면서 내년 1월까지만 좀 참는다 생각하고 사시면은 2월부터는 자연스럽게 속이 트이실 거거든요. 잠도 좀 잘 주무실 거고. 그리고 남들이 좋아 보이니까 나까지 막 무리해가면서 남들을 따라하거나 좋아 보이려고 노력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더 기운 빠질 수 있거든요. 또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뭐 바로 뭐 결혼을 하려거나 이런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결혼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내년부터 결혼운이 쓱 들어오는 시기니까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10번님 자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정말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이 쉽게 오실 수 있는 사람이시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조급하게 과하게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안 좋고요. 이게 좀 10번님 입장에서는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상한 조언인데 그러니까 딱 중간만 하면 돼요. 뭐 사소한 거라도 내 일상에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루틴을 만드시고 한 개라도 좋아요. 일단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으로 보내셔야 되고 또 지금 10번님의 마음에 기복이 좀 심하고 조급함도 있어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계속 머리가 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급하게 뭔가에 뛰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뭔가를 하되 무리를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시기에 갑자기 10번님이 코인이나 주식에 막 확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하는 말들에 혹해가지고 따라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마음 같지 않아서 쉬고 싶어지고 또 내가 남들에게 해주는 거에 비해서 나는 못 돌려받는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셔야 돼요. 막 지금부터 나도 이제 계산적으로 해야 되고 똑같이 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이해해주면서 올해를 마무리하시고요. 이게 내년 2월부터 제가 속이 트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우직하고 정직하게 계속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뭐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해도 맞장구 쳐주지 마시고 무시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것들 남들한테 뭐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 해서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결국은 소문이 나거든요. 지금 10번님의 인생이 겨울과 같다고 했잖아요. 내가 올해 알차게 살아왔다면 올겨울은 무사히 보낼 거고 뭐 올해 내가 좀 부족하게 보냈다 하면은 조금은 힘드실 수 있죠. 하지만 버티시면서 다음 봄을 준비하면 돼요. 이게 아직 봄이 안 왔다고 해서 봄이 영원히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봄은 무조건 와요. 그 말은 10번님에게 기회도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10번님이 아니 뭐 어차피 이제 또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오겠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나? 이대로 살지 뭐. 이렇게 어영부영 겨울을 보내면은 막상 봄이 오고 나에게 기회가 오더라도 10번님이 그 기회를 못 잡고 못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일수록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솔직히 이런 정책이나 이런 인생의 권태기에 있어서 크게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에너지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치만 이때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 에너지를 만들기,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면서 이런 식으로 없던 에너지까지 쓰지 마시고 뭐 잠시 뭐 집이라는 동굴에서 수영한다는 생각으로 뭐 넷플이나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재밌게 휴식도 취하시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 자격증 같은 류를 좀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10번님에게 있어 사람들은 무료 홍보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일이나 뭔가를 하고 계시다면 퍼뜨릴수록 좋아요. 왜냐면 내년에는 그 퍼뜨린 게 기회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 이런 쪽으로 공부한다, 아니면 나 이런 일을 한다, 이런 것들, 뭐 나 이런 거 할 줄 안다, 이런 거. 그리고 뭔가를 하기 전에도 차라리 할 거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리세요. 왜냐면 우리 10번님이 이 말로 내뱉기 전에, 뭐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는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말한 이후로는 10번님도 어디 가서 막 말만 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결국 실천에 옮기시거든요. 혼자 공부가 어렵다면 학원을 끊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10번님이 자꾸 혼자 해결하고 혼자서 막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청해보고 조언을 구해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뭐 혼자 생각해본 것보다는 더 좋은 해결책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뭐 털어놓을 곳이 없거나 혹은 좀 꺼려진다면은 뭐 저한테 오셔도 좋고, 그리고 꼭 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뭐 자꾸 정보나 자료들을 좀 열심히 찾아보시고요. 이 올겨울까지만 꾹 참으면서 잘 버텨봅시다. 이게 뭐 내년 봄부터는 정말 숨통이 확 트이실 거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10번님이 어떤 거를 하든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빠르고 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또 무조건 새로운 것들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뭐 봄이 되자마자 뭐 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급하게 하려고만 안 하면 계획대로 되실 거예요. 대신 정말 꼼꼼하고 부지런하게 이 겨울을 보내야 내년에 빛날 수 있어요. 뭐든 기초부터 다지셔야 되고, 결국 이 뿌리가 튼튼해야 이겨내는 거거든요. 10번님이 이 올겨울 동안 얼마나 준비했냐에 따라서 10번님의 내년 운이 그냥 잠깐 반짝하고 빛나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스포트라이트처럼 10번님만을 계속 반짝반짝 계속 빛내주느냐는 우리 10번님에게 달려있고, 네, 올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이겠죠. 이게 뭐 머릿속으로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이거랑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작은 거라도 하나 해두는 거는 정말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겨울 독하게 보내시는 만큼 내년 봄부터는 좀 웃음도 좀 나고, 그리고 내년 봄에 바로 결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봄부터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부터 사람이든 조금씩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활짝 반짝반짝거리면서 웃으실 거예요. 그냥 얼굴 안색부터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게 참 우리 10번님은 다른 분들보다 리딩 자체가 좀 길었죠. 그만큼 힘든 시기인 것 같고, 힘든 시기인 만큼 제가 10번님은 그 이상 빛날 수 있는 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이 길어졌네요. 어둠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잠시니까요. 네, 10번님 응원할게요. 10번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